교포문학관. 여류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박화성. S형, 나보고 여류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을 쓰라고요? 이 부탁을 받고 내 손이 미쳐 붓을 잡기 전 문득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 이름 높으신 김동인 씨의 화성을 평하신 말씀입니다. 일개 여류문의 독호가로서 습자 100화며 하수도공사를 발표한 것이 벌써 4, 5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 4, 5년간 숫자로 보아서 적지 않은 작품을 내놓았는데 하수도공사에서 지금 눈 오는 그 밤까지의 한 걸음의 전진도 없었다. 상도 그 상이요. 표현도 그 표현으로 촌진도 없다. S형, 이것이 금년 3월 매일신보에다가 3월의 창작평으로 쓰신 김 씨의 눈 오는 그 밤에 대한 비평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나큰 불행이 있습니다. 김 씨께서는 신가정 1, 2, 3호로에 연재소설로 낸 눈 오는 그 밤의 1, 2회는 빼놓고 끝해인 3회의 것만 독립된 한 개의 단편으로 쳐서 읽으시고 쓰신 것이니 만일 극히 다행한 일로 김 씨로 하여금 그 전부를 다 읽으시게 하였던들 좀 더 혹독한 그리고 철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가위로 오려서 일기책 속에 끼워두고 날마다 한 번씩 읽으며 자신의 능력을 반성해 봅니다. 동시에 김 씨의 최초의 작품과 최근의 작품을 비교하여 보는 일 역시 지성껏 하고 있습니다. S형, 이렇게 되고 보니 지금도 내 귀에 모깃소리처럼 스쳐가는 것은 내까짓 게 무슨 여류 작가 있냐? 습자 시대에서 헤매는 꼴에 작가가 무슨 건방진 작가냐? 하는 김동인 씨의 나를 비웃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에 대한 고심담을 쓸 붓대인들 용감스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S형, 나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그의 조소를 대갓일성에 물리쳐버리고 형의 부탁하신 뜻을 받고자 새로운 힘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어릴 때 열광적 도취에서 탐독하던 그의 초기 작품에 비하여 그의 최근의 작품에 나타난 상이나 표현이나 수법 등은 진보는커녕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이 그의 퇴보를 말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의 한 애독자로서 화성의 성장을 보여줌이 아니고 무엇일까? 김 씨께서 졸작들을 다 읽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하수도공사에서부터 이날까지의 나의 창작 과정을 더듬어 보신 선배이시라면 그의 한 후배에 대하여 오직 한마디로 4, 5년간 촌진도 없다고 단언하신 그 태도를 S형, 나는 어떻게 취해야 정당할 것입니까? 후진에 대한 선진의 친절하고 엄중한 교시로 볼까요? 동백끼리의 추한 질투로 볼까요? 김 씨 자신이 만령 청년인 순수 문예 대가란 탓으로 볼까요? 전자로 보자니 그 정다운 뜻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후자로 보자니
김 씨가 추하게 보여서. 다만 작품마다 그 상과 그 표현을 변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면 나를 개성이 뚜렷한 한 인간으로 보심이 아니고 때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는 칠면조로 보심이 아닐까 하는 중얼거림에서 그치기로 합니다. 모름지기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명의를 내다보는 앞길이 창창한 후진에 점잖은 태도거니 하는 생각에서 S형, 나는 아주 어릴 때 언문을 알게 되면서부터 웬일인지 소설을 밥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일갓집 할머니나 아주머니가 오시면 어느 자리나 어느 때든지 꽉 틀어잡고 옛날 이야기를 하여 달라고 마구 졸랐고 소설책만 손에 들면 밥도 잠도 어머니 젖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것만 들여다보았었습니다. 앓고 누웠을 때라도 머리맡에 놓인 약병과 과일 숫자보다도 이불 밑에 감추고 읽어보는 소설책의 수요가 더 많았거든요. 집에 있는 책은 모두 삼독, 사독이요. 책집에서 하루에 2전씩 주고 빌려오는 것은 고사하고 어머니를 졸라서 아는 집에서 얻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운 밤에 한창 공을 들여서 바느질을 하시다가도 당신의 막내둥이가 부득부득 졸으면 못 이기는 척 하시고 나가서 소설책을 2억 원씩 치마폭에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다 읽곤 했어요. 그러기에 어려서의 내 소원은 어떻게 하면 크고 큰 방에 각종 소설책을 가득 쌓아놓고 한없이 밤낮으로 읽어볼까 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본 소설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소설을 써봄네 하고 튀기소설을 끄적거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후끈거립니다. S형, 그러니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안달 발광이 오늘날 이 답답한 붓대에 전 생명을 걸고 붓질을 치는 소위 소설장이가 될 존조라는 것을. S형, 그러나 세계적인 문호의 명작과 이광수, 김동인 씨의 작품을 어느 정도 비판적인 머리로 읽게 되면서부터는 언감생심 소설을 써볼 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에게서 받은 작문을 잘한다는 말과 밖에 사람들에게서 듣는 편지 사연을 잘 짓는다는 칭찬에서 자존심만 잔뜩 길러갔었습니다. S형, 우리나라 작가로서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은 역시 이광수 씨였습니다. 모든 그의 작품 중에서 읽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씨의 작품이 내게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는지 모를 일이거니와 내가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무엇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씨에 대한 나의 문예적 추앙은 점차로 얇아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문학의 길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잡아준 장소는 영광이요. 사람은 거기 계시던 시인 조은 씨 외의 여러 선생이었습니다. 내가 19살 때 밀립 보통학교의 교원 노릇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소품이니 신신이 소설이니를 그들의 지도와 비평 아래에서 제법 법대로 써보게 되었으니까요. 19살 때 쓴 팔삭동이란 단편이 소설로서는 처음이고 20살 때 쓴 추석 전야가 처음으로 조선 문단지에 활자로 나타내게 된 작품입니다. 이광수 씨가 전번에 조선 문단 시절의 회고담을 하시면서 웬 여자가 작품을 하나 보냈는데 문장이 거칠어서 의미가 잘 통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쿡 찌르는 맛이 있기에 문장과 내용을 고쳐서 냈는데 그 여자가 화성이었다. 라고 하신 것은 기억력이 좋으신 이광수 씨의 일임에 물론 중간에서 쓰신 분의 잘못 들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전환기에서 한창 고민하던 나는 그때 추석 전야를 써놓고 어떻게나 여러 번을 읽어봤던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쭉쭉 외계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조선 문단에 난 것을 보니까 글자 하나 고친 곳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광수 씨가 고쳐주셨더라면 지금쯤 꺼내보면서 만족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마는 S형, 그러나 내가 영문학의 뜻을 두고 바다를 건너간 후에는 시나 소설을 써볼 틈도 없이 사전 찾기와 단어 외기와 소설을 번역하기에 나의 전 시간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또 그때는 나의 사상이 어느 정도 털을 잡은 때라 소설로서 일생을 마치려니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나 본래 타고난 버릇이라 그런지 문호의 작품을 원서대로 배울 때는 그들의 풍부한 소양과 치밀하고 침착하고 날카로운 묘사와 문장 등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S형, 형도 잘 아시는 그 말썽꾸러기. 백화에 손을 대게 된 것은 내가 25살 때였습니다. 계획은 있었으나 우연한 동기에서 힌트를 얻어 쓰다가 두었다가 형의 원조를 입어가며 또 수정하였다가 뒀다가 이렇게 무릇 전편을 고쳐 쓰기를 4번이나 했으니 그때 내 장지 손가락에는 펜 잡은 곳에 못이 박혀서 콩할 만한 혹이 덧나서 곱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초와 구설을 이겨가면서 백화를 세상에 내놓고 보니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은 그 무엇이더이까? 그것은 화성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은 큰 상이요.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S형, 그러나 정작 나에게 문사라는 쇠고랑을 채워준 것은 이 진절이 나는 백화였습니다. 25살 때에 백화를 가지고 갖은 요망을 다 부리다가 결혼한 후 4년 동안은 가난한 살림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느라고 틈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까닭에 적은 틈만 있으면 그가 좋아하는 공부를 함께 하느라고 문학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복하게 되자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퍽이나 컸습니다. 그래서 깊이 깊이 감추어 두었던 백화를 꺼내서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계시던 이광수 씨에게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내주시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오래 있다가야 준비 공작으로 단편을 하나 써보내라는 이 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10리나 되는 형무소에 남편의 사식을 갖고 다니는 몸이었으니 무슨 틈이 있겠습니까? S형, 지난 일이라고 철 모르는 이 붓대는 슬슬 잘도 내려갑니다만 그때 그 고생되던 일을 어찌 한 입, 한 붓으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2살 된 계집애와 젖먹이 사내를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이들의 뒤를 보시게 하니 한 칸 방에서 그래도 고리짝을 들여놓고 살림이랍시고 놔두고 내 식구가 그 추운 겨울밤을 웅크리고 지냈었습니다. 날마다 첫 새벽에 일어나서 등볕한 재를 한 삼택이 잔뜩 담아가지고 먼 곳까지 버리러 가노라면 제가 바람에 날려서 눈으로 입으로 마구 들어옵니다 그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곧잘 얼음판에 미끄러지곤 했었습니다. 아, 그 겨울처럼 추웠으며 그 겨울처럼 눈도 많이 왔었겠습니까? 등결을 떼서 밥을 하고 나면 어깨가 빠지려 하고 손등은 등교에 부대껴서 빨갛게 터집니다. 아, 장작을 떼서 밥 좀 해봤으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먹이고 반찬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형무소에 가지고 갈 밥을 싸놓고 어린애 젖을 먹여놓고 누룽밥을 훌쩍훌쩍 들이마시고 형무소로 달려갔다가 오후 2시쯤 돼서 돌아옵니다. 갈 때는 두 손에 잔뜩 들고 가던 국그릇, 밥그릇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추운 것도 느끼지 않으며 씩씩하게 달려가건만 얼음이 녹은 오후에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올 때는 왜 그리 추우며 빈 그릇도 그렇게 무겁던지요. 돌아오면 기저귀 빨래며 차입 의복이니 저녁거리 장만이니 어디 앉아볼 틈이나 있나요? 밤이면 바느질 좀 하고 젖먹이가 11시에나 자니까 겨우 뒤끝을 정리하고 나면 12시가 거의 됩니다. S형, 결혼 전까지는 밥도 내 손으로 해본 적 없는 귀염둥이로 자라난 내가 벼랑간 뼈에 안 박힌 일에 온종일 시달려 놓으니 몸인들 얼마나 아프며 젖먹이를 빨리는 뱃속인들 오죽이나 출출하겠습니까? 12시가 넘어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만히 소설 구상해보고 낮에 틈을 얻어서는 사실조사를 다녔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살과 감기로 어떻게나 몹시 앓았던지요. 몸이나 성할 때는 강철같이 버텨냈지만 아이들이 자꾸 앓거나 내 몸이 아플 때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천지가 아득했었습니다. 그렇게도 몹시 아프건만 낮이면 20리길을 다니고 온갖 상리를 다하고도 밤이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놓으니
과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광수 씨와의 약속 기일은 2, 3일밖에 남지 않아서 밤이면 새로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난포불 아래서 39도쯤 되는 뜨거운 김을 입으로부터 훅훅 뿜어가면서 가끔 누워서 꿍꿍 앓아가면서 오늘 밤에 겨우 기초를 끝냈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수정하고 해서 쓸 틈이 없으니까 소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정서를 하게 해서 이광수 씨에게 보낸 것이 김동인 씨가 말씀하신 하수도 공사였습니다. S형, 지금의 내 버릇은 언제나 창작만은 머리에서 다 얼검해가지고 원고지에다가 바로 내려쓰건만 하수도 공사만큼은 정성껏 초하고 수정하고 정서해서 정중히 쓴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병과 싸움을 해가면서 더욱 기막힌 가난과 바쁨 속에서 그랬건만 내 피로 아로새긴 하수도 공사는 그 후 5달이 지나서야 동강 5호로에 춘원 추천소설이란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레테르 때문에 또 얼마나 여러 가지의 구설을 들었습니까? 그때에는 원고료 받는 속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240자 원고지로 당당 120페이지나 되는 피나는 작품의 품값으로 한 푼의 원고료도 못 받는 일을 생각하면 선배 제씨야말로 좀 냉혹한 편이 아닙니까? 뭐요? 원고료 대신 춘원 추천소설이란 귀한 간판을 받지 않았냐고요? 과연 그랬군요. 영리하고 현명하신 그들은 원고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춘원 추천소설이란 안전한 상표를 붙였겠지요. 그것 역시 여자이기 때문에, 시골뜨기이기 때문에 받은 한 에피소드라면 되겠지요. S형, 5월에 하수도 공사가 나오고 6월부터 동아일보에 백화가 실렸습니다. 그것을 실리면서 고생한 일은 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글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원고료를 보내주지 않는군요. 그것도 내가 시골뜨기인 까닭이겠지요. 별별 말을 다 해서 받아다 쓰노라니 거저나 받는 것처럼 구구하면서도 나는 굶어가며 그것을 5번이나 고쳐서 써보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3년 징역의 판결을 받은 후라 밥해가지고 다니는 고생은 없었지만 가사가 너무나 번다하여 그것을 피하느라고 젖먹이만 데리고 나주읍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서 써보내지 않았던가요? 백화가 실리게 되면서부터 각 잡지사에서 글을 청하는 부탁이 오는데 슬슬 대꾸를 하고 있었더니만 그 후부터 차차 각 신문사니 각 잡지사에서 소설이나 수필의 청이 마구 들이닥쳤습니다. 3번에 1번씩 써보낸다 하여도 그건 여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는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되었다는 것보다 경제 문제 때문에 백화를 낸 동기로 해서 수동적인 소설장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S형, 오늘까지 4년을 지내올 때 여류 작가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이번 배제 학교에서
작품 수요를 물어보기에 헤어보았더니 장편이 2, 단편이 13, 동화가 2, 꽁트가 1편, 그럭저럭 모두 합해서 17개가 됩니다. 4년 동안의 생산으로서 많은 수요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재산도 없이, 직업도 없이, 남편도 없이 약간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식된 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식모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 해가는 중에다가 문사로서의 일 많고 말 많고 돈 적은 질책을 감당하려니 내 몸이 무쇠가 아니오 내 살이 강철이 아닌 바에야 어찌 일본인들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참으로 평안하다는 그 단맛을 맛보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동지섣달 긴긴 밤에 제법 잠 한 번 편하게 자봤겠습니까? 3, 4월 긴기내니 어느 동무와 제법 5분이나마 마음 놓고 놀아보기를 했겠습니까? 목포 명소인 군산동에 벚꽃이 웃으며 사람을 부른들 그 봄이 내게 무슨 반가움이며 대반동과 외달도의 해수욕장에서 인어떼가 산채로 승천을 한다고 한들 그 여름이 내게 무슨 시원함을 가져왔었을까? 가을잎, 겨울눈 사람들이 싫다고 내버리는 이것들이나마도 가슴 깊이 내게 안겨본 일이 있었던가. 그렇건만 각 신문사와 각 잡지사에서는 봄 꿈을 말해봐라. 여름 풍경을 수놓아라. 가을의 마음을 그려라. 겨울의 이야기를 해라. 하고 졸음미다 그려. S형, 나의 작가 생활에서 가장 쓰린,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추어내라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백화 출판하던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나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전쟁을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때 알고 돈이란 극히 잘나고 위대한 물건이란 것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여러 말 길게 다 못하거니와 2주먹 새빨간 채로 1,000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낼 때 그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꼴과 비위 상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마는 다행하게도 그 귀한 금전을 용감하게 내주신 여러분이 계신 덕택에 백화야말로 출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S형, 나는 이 백화 때문에 끝날까지 여러 가지의 고난과 구설과 무신하다는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어서 백화가 날개가 돋친 듯 재판, 3판, 팔리기나 잘한다면 이것 때문에 상한 속풀이로 보약이나 맷째 지어다가 정력을 기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 백화는 이래저래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귀한 딸 자식입니다. S형, 내게는 여류 작가로서의 고통보다도 그 이상의 번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할 수 없거니와 소재와 힌트를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것과 나의 어떤 양심이 작품 행동을 엄하게 감시하는 것 같은 것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착실한 근신이며 동시에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행에 대한 고통입니다. 작품 하나를 쓰자면 준비 여행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여비가 없어 번민이요. 둘째,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유숙할 수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남자만 같으면야 아무런 궁벽한 산촌에서나 바라진 어촌이거나 복론방이거나 주막에서나 하다못해 노숙이라도 할 수 있건만은 요놈의 꽤 까다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땅을 치고 엉엉 울고도 싶어요. S형, 이런 일에까지 고통을 당하는 우리 여자들에게 비하여 그 머릿속이 미쳐 날듯이 뒤숭숭한 가정의 모든 잡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자들. 여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멍해를 가지지 않는 남성 작가들에게서 걸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일은 생각하면 그거 참 희귀한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남자들보다 훨씬 급이 높은 작품을 내놓는 여성 작가들 보고는 여성 작가의 것은 궤벽이 있어 읽지 않느니, 여성은 작가로 치지 않느니, 여류 작가는 어디 참으로 있기나 하느냐는 등 온갖 말을 거침없이 잘 하지만 자기네도 양심이 있는지라 아무리 겉으로는 우리를 무시하건만 속으로는 요런 강적을 받나 하고 먼저 질투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S형, 웬 말이 이리도 많나? 길기도 하네. 하고 읽으시는 분이 입사를 주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그만두겠습니다. S형,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하여서 내 생활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알맞지 않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는 6살과 4살 난 남매를 유치원에 보내어 과분한 학비와 비용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신여성이 되어 유치원 교육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나의 창작의 세계에서 갖은 회방을 놓는 어여쁜 두 악마를 유치원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지어낸 어미의 간사한 꾀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겨우 구상을 좀 하노라면 어느새 점심 먹으러 오고 하악했다 몰려오고 와서는 책상 위에 버려놓은 원고지를 달라고 조르지요. 엄마, 나도 종이 줘요. 나도 쓸래. 하고요. 그 수선 떨고 졸라대고 심술 피는 꼴이란. 그러면 나는 방문을 잠그고 회초리를 갖다가 놓고 악을 써가며 몇 자씩 그려가다가 정 안 되면 불러다가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러자니 건방지고 덜 된 문사 어머니를 둔 아이들도 참 못당할 일이거니와 서재 하나도 갖지 못한 내 몸도 가여울 뿐만 아니라 70세가 넘으신 어머니께서 잘난 소설장이 딸을 두었다고 밤낮으로 아이들과 싸움하기에 기력이 지치시는 양은 과연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S형, 생각하면 참 딱하지요. 아이들과 억지로 정을 떼가며 호랑이 노릇을 해가며 어머니에게는 불효를 해가며
도둑놈 도둑질할 구명 엿보듯이 밤낮으로 조용한 시간만 가져볼 궁리나 머리에 가득하게 가지고 집안일은 밤을 새워 해가면서 게다가 구설깨나 들으면서도 이 붓대를 놓지 못하는 것은 대체 상말로 이거야말로 무슨 귀신이 씌었길래 이 모양일까요? 이거야말로 타고난 지랄이라 못 버리고 있는 걸까요? 사방에서 너무 졸라대기 때문일까요? S형, 한참 써놓고 나니 빈혈증이 돋네라고 글자가 뺑뺑 돕니다. 나머지 말은 좀 더 살아가다가 그때 당하는 고생과 합쳐서 말하기로 하고 이젠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써놓고 보니 싱겁기가 한이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이다지 고생을 했으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인가요? 나를 동정해달란 뜻인지, 나를 장하게 여겨달란 아첨인지, 나로서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고심담을 읽어주는 이 있어 우리 여성 작가들의 더구나 나같이 가지각색의 고통을 도맡아 가진 작가의 고심은 이러하였구나를 10의 1만이라도 알아주시며 또한 이 길에 나오고자 하는 어린 동무가 있어 이것을 읽으시고 우리의 앞서간 이들의 길은 이러했었구나 하고 기억하여 주신다면 이 글을 쓰는 본인은 헛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문학관